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경제 쟁점을 짚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 동선도 많고 마감 시간 되고 그러면은 우리 이 기자께서는 그래도 늘 유선 전화를 확보해서 인터뷰에 응해주는 정말 A급, A+급인데 오늘은 많이 바쁘셨군요. 휴대전화로. 네, 시대가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그 세정은 저도 잘 압니다. 자, 내일부터 은행 자동이체 계좌를 자유롭게 막 옮긴다. 그래서 뭐 800만 건 이동 예상 이러고 나오는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은행은 사실 소비자한테 절대 갑이었습니다. 이제 사실 대출금리 내려도 이제 은행들은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이제 이 고객들한테 부담을 전가해 왔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방식을 좀 탈피해 볼 수는 없겠느냐. 고객들의 선택권을 좀 존중하고 이제 은행들이 고객을 위해서 뭘 서비스해야 될지를 좀 찾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이게 바로 계좌 이동제가 그 시작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이사할 때는 우체국에 주소 이전 서비스를 신청을 하죠. 예. 기존의 집 우편물을 새 집으로 일정 기간 배달해주는 서비스라면 이번 이제 계좌 이동제라는 건 은행의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때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지금 사실 직장인들 주거래 은행 통장을 이제 만들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려면 창구를 직접 찾아가지고 그렇죠. 뭐 통신료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각종 이제 공과금 등을 이제 신청하고 해지를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는 이런 모든 거래가 안방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핵심이라는 건 기존의 수십 kil금 통장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새로운 계좌로 옮겨온 것인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만 하면 조회뿐만 아니라 해지도 가능하고요. 변경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금융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당장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이제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고 반면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업종 간 경쟁이 좀 치열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행들 좀 정신 좀 차리고 이게 그 뭐 미꾸라지 아니 뭐 수송할 때 매기 넣는 그런 역할이 좀 되릴까 기대가 되는군요. 은행권 당연히 비상이겠죠? 맞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골라먹는 재미가 솔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리피커 역할을 이제 톡톡해야 하는데요. 이 주 거래 계좌를 지정했을 경우 사실 은행권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 찾아보는 건 이제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동이체 시장이 이제 점점 커가고 있는데요. 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이체 건수가 26억 건, 금액은 800조 원에 달합니다. 때문에 은행권은 사활을 걸고 우와. 각종 이제 우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 은행의 경우에는 뭐 소비자들한테 이 주거래 계좌를 텄을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네. 뭐 이제 대출 이자도 깎아주고 예금 이자는 올려주고 그리고 부가 서비스로 뭐 이제 각종 수수료를 깎아주는 등의 이제 경쟁 이제 본물처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뭐 체리피크가 된다는 건 뭐 단기적으로 여기저기 옮겨가면 좋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뭐 자신의 처한 상황, 자동이체를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얻으려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네. 이 대출 이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은행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소비자가 이제 직접 파악을 해서 은행에 둥지를 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을 진짜로 실감할 수 있긴 한데
체리피커처럼 자꾸 여기저기 철새처럼 메뚜기처럼 주거래은행 계속 바뀌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런 거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장기 고객에 대한 우대제를 이제 계속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한 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머물면 포인트가 쌓이게 되고 그 포인트가 자신의 이제 신용 등급, 그 은행에서 이제 대접받는 이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기간이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보충 질문 드릴게요. 이를테면 제가 A은행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바꾸지도 않고 주거래은행 계좌도 없이 충실하게 쭉 해왔는데 요번에도 그냥 바꾸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은행에서는 저를 아주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알고 잘 해줍니까? 아니면 요번에 살짝 한번 바꿔주는 게 좋습니까? 글쎄, 은행권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고객들이 통장을 다른 것으로 갈아타지 않으면 기존에는 보통 예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이자를 주고 이자를 제공하지 않는 통장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통장은 이 주거래 은행 통장, 계좌이체 통장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하겠습니다. 요거 이틀 전인가 뭐 한번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설마 왜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딱 우리 이인철 기자께서 아닌 게 아니라 콕 집어주셨어요. 우선 대졸 신입사원 평균 월급이 29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어젠가 그제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좀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경영자 총협회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예. 이 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이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직급별 초임금 수준을 산업별로 조사했는데요.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이 첫 해 받는 임금이 월 평균 290만 9천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참 이것 갖고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럼 난 뭐지? 우리 직장은 나를 노동 착취하는 수준인가라고 의구심이 들 텐데요. 네. 더욱더 놀란 건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대리가 되었을 때 처음 받는 월급은 392만 원입니다. 예. 통상 이제 신입사원에서 대리자는 이제 3, 4년 정도 걸리는데요. 네. 월 수령액이 3년 만에 100만 원가량 오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직급이 과장인데 과장이 481만 원 정도 월 평균 수급을 하고 500 가까이 받네요. 그렇습니다. 차장이 547만 원, 부장은 64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장 정도가 되면 연봉 8천만 원 수준이라는데 물론 이게 뭐 일부 고임금 직장들, 금융권이나 일부 이제 전문직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깨워줬죠. 이 우간다보다 못한 이 한국 금융, 은행문 4시에 닫으면서도 입사 10년 차면 억대 연봉 받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전 국민한테 일깨워줘서 예. 모두들 이제 금융권의 임금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어서 일부에는 맞는 일인데요. 네. 그러나 이게 이제 근로자 평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총, 사람을 부리고 월급을 주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생색을 내고 싶어서 우리는 많이 주고 있다. 그런 쪽에 좀 뭐가 가 있었겠죠? 그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09년에 아실 겁니다. 잡 쉐어링이라고 해서 네네. 신입사원들의 임금을 뭐 무려 최대 30% 가까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인력을 더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1년 만에 다시 후퇴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입사 2년 차인데 신입사원보다도 월급이 1,000만 원 이상 졌다는 겁니다. 연봉 차원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용률도 높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생색내기로 이 초임은 깎았지만 오히려 이제 이 신입사원들의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나타내서 전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환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역시 이런 조사가 이제 나오게 되면 국민들은 야 정말 이제 이 신입사원들의 이 월급 수령액이 많구나. 저거 좀 깎아야 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왜곡된 어떤 자료로 인해서 전체가 많이 받는 고평가돼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와전될까봐 좀 두렵습니다. 그런 점이 있군요. 그걸 놓치면 안 되겠냐면 아닌 게 아니라. 그나저나 몇 년 전에 왕창 깎았던 건 저도 선명히 기억이 났는데 그거 스물스물 없어진 이유는 실패한 정책이어서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청년 고용률이 당시에 계속해서 그 잡쉐어링을 실시한 이후에도 낮아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이제 은근슬쩍 이제 압력이 없어지고 그게 이제 대기업을 비롯해서 금융기업들이 주도를 했는데 네. 차츰차츰 이제 경기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환원시켰던 겁니다. 네. 자, 이건 뭐 우리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같은데 우리나라 상위 10% 부자들이 전체 부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 김낙연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에 이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의 이제 상속세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분석해 보니까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면 자산 상위 10%의 경우에는 전체 우리나라 자산의 66.4%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63%보다도 부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평균 자산을 봤더니 한 6억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위 10% 안에 들려면 최소 자산은 2억 2,400만 원이라는 건데요. 네. 물론 여기서 이제 상위 1%로 가면 평균 자산이 두 자릿수로 뜁니다. 24억 3,700만 원. 그리고 이제 자산이 9억 한 9천만 원 최저 있어야지만이 상위 1%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하위 50%가 이 가진 자산의 비중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네. 2000년만 하더라도 2.6%였는데 2013년에는 1.9%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이제 부의 불평등, 뭐 소득의 불평등도 문제지만 부의 불평등도 훨씬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요즘 이인철 기자님 그냥 뉴스 전해주시느라고 숨이 가쁘신 게 저한테도 느껴지는데 힘내세요. 저 청취자 게시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인철 기자님 의외다라는 제목의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5시 23분에 올리셨는데 평소 여러 방송에서 잘 듣던 이인철 기자님이 여기 출연하는 것에 정말 깜짝 놀랐다. 한국경제TV의 기자분이 이런 종북 방송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런 방송에 출연하시다니 처음 듣고서 내 귀를 의심했다. 아무튼 좋은 방송 해주시는 거 감사드린답니다. 힘내십시오. 여보세요? 네네. 네. 자, 앞으로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못 짓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 시절부터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한강변에 이제 이 일부 초고층을 허용해 왔습니다. 예. 56층 이런 이 아파트도 지어져서 건설이 가능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앞으로 서울시의 정책은 한강변에 35층 이하의 아파트만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로 여의도, 용산, 잠실, 강남 일대 아닙니까? 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상가와 같은 복합 건물일 경우에 한해서 일부 지역에 한해서 51층까지 이제 허용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이제 여지는 남겨뒀지만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이 재건축 기대감은 좀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아파트만도 35층은 어마어마하게 높던데 그거 어지러워서 어떻게 살라고. 자, 삼성전자가 무려 11조 원대 자사주 매입 오전에 발표했던데 이 말은요. 생돈 11조 원 들어다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사가지고 소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보유 지분은 높이는 효과는 가져오겠지만 11조 원을 그냥 저같이 멍청하게 생각하면 그거 그냥 딴 데 투자해도 되는데 왜 주식 시장에 이렇게 팔아버릴까? 없어지는 돈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유동 주식수가 줄어들면 주식 가치는 올라갑니다. 아, 그렇긴 하겠죠.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인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보유 가치, 자산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로 하여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삼성이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삼성의 이제 이재용 체계에서 나온 첫 번째 주주 가치 차원에서 이제 조단이 11조 아닙니까? 11조면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원 남짓이니까 한 분기, 이 두 분기 정도의 영업이익을 그대로 한 5달 일해서 번 거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 이재용 체제의 어떤 후계 구조를 이제 가시화하면서 이제 좀 자금을 덜어내기 위해서 이런 부양책을 내놓은 거고 이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화재도 그렇고요, 증권도 그렇고요. 각 계열사들이 이제 주주 가치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액면 분할을 좀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게 회장 일가가 개인 돈을 들여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무슨 경영권 확보나 이런 거겠지만 이건 지분 늘리는 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소각을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분율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주주 가치, 주식의 가치를 높인다. 그나저나 인심은 창고에서 난다고 삼성전자 대단합니다. 11조 원을 이런 데다 쓰고요.
네, 지금까지 이모 저모 경제계 소식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진짜 인터뷰입니다. 네. 어제 치러진 12.8 재보선에서 울산 중구 기초의원에 당선되신 천병태 의원 당선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천병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이 생각보다 안 쉬셨네요? 예, 예. 57%쯤 표 얻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 후보가 새누리당이었던가요? 예, 새누리당. 그 후보는 몇 퍼센트 얻었습니까? 56%니까 43% 정도. 그러니까 두 분이서 표를 완전히 나눠 가졌고, 무효표나 기권은 그닥 많지 않았다. 팽팽. 그렇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표차가 상당히 압도적인데, 예. 여기가 원래는 새누리당 사람이 하던 곳이었죠? 예,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이. 예. 당선 무효를 받아서. 김선수 기초의원이든가요? 지역입니다. 예. 예,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자격을 잃게 돼서 치러졌는데, 예. 여기가 원래가 야권 진보당 쪽, 특히 지금 통진당 해산 조치 이후로 한국에서 진보자만 들어가도 그냥 표 와장창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물론 우리 천병태 당선자의 정치적 고향 뿌리는 진보 계열이지만 지금은 무소속으로 나오셨어요.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알만한 사람 다 알 텐데, 예, 그렇습니다. 진보 쪽이 강한 동네입니까? 아니면 요 직전 당선자가 새누리당인 것처럼 새누리당이 센 곳입니까? 진보와 새누리당 쪽이 이제 인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새누리당 쪽이 좀 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론 걸출한 사람이 나오면 진보 쪽에서도 당선된 적이 있긴 하지만, 예. 대개는 새누리당이 조금 이겨온 동네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통진당이라는 그닥 그냥 일반적인 정서에 비춰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 정부에 의해서 해산 조치 당하고 나서 그닥 세인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그곳 출신으로서 무소속으로 나왔다는 것도 상당한 핸디캡이죠. 정당 없이. 그런데도 새누리당 여당 후보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또는 배경 뭐라고 자평하십니까? 예, 저는 지난 의정 활동 동안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여기 동천 제방 겸용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냈고요. 뿐만 아니라 수동의 고가차도를, 막아내고 로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영성 문화재 정비. 네. 사업, 이런 것들도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부 주민들과 맞잡은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저의 단결, 연대의 정 이런 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권 단일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네. 이를 통한 노동자들의 결집, 그 주민들의 결집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를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 의원께서 이번이 몇 번째 당선이십니까? 예, 지금 세 번째 당선입니다. 세 번째고 이전에 두 번의 임기를 치르는 동안에 몇몇 가지 그 지역 일을 했던 것들이 좀 영향을 발휘한 것 같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전부 다 주민들과 손을 잡고 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기초의회 의원이면은 하시는 모든 일이 되게 주민들과 손을 당연히 잡아야 하는 거일 거고요. 예. 야권 단일화된 게 결정적이었 또 하나의 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야권 단일화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앙 언론에는 사실 거의 보도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이제 총선 전초전적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필성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야권에서 이제 여론을 들어보니까 제가 나가야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야권에서 했습니다. 제가 안 나가야? 제가 나가야. 천병태 후보에게로 다 모아졌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제 후보로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나가달라라는 이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추대였습니까? 여론조사 해봐가지고 누가 제일 높으니까 당신으로 합칩시다 이렇게 됐었습니까? 추대였죠. 예. 원래 우리 천병태 당선인이 그 지역에서 아주 강자신가 봐요. 예, 제가 좀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좀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정당 소속 후보들도 몇이 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무소속이긴 하지만 천병태 후보로 합칩시다 이렇게 된 거였습니까? 예,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금 참으셨다가 내년 4월에 국회의원에 한번 나가보시지 그러셨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선거는 이제 총선 전초전적 의미가 있고 야권 단일 후보로 이 선거에 이겼을지 총선 승리에 큰 도움도 되고 이래서 이번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중구의 경우에 물론 이번에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총선을 요번 보선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뭐 섣부른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울산 중구가 속해 있는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야권 단일화를 해보면 뭔가 상당히 승산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지역 국회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귀가 쫑긋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야권 단일 효과는 저희들이 먼저 단결을 하면은 주민들이 이 단결된 표를 이렇게 모아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선거에서 야권 단일 효과를 분명히 보고 또 제가 승리를 하면은 우리 이 중구뿐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울산 전체에서도 이 야권 단일을 통한 주민들의 표를 결집을 시키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 그러한 모범을 이번 선거에 한번 세워보라. 이런 생각에서 제가 출마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거기처럼 그렇게 출마하려던 후보들이 다 사전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더니 이구동성으로 자 아무개로 합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잡음 없이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 단일화 효과도 클 텐데 되게 안 그렇잖아요. 서로 내가 잘났고 내가 더 인기가 좋다고 막 욕심부리고 그러다가 투닥거리고 깨지고 누구누구끼리만 따로 단일화하고 이러면은 유권자들이 외면해서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텐데 우리 지금 이번에 천 당선자처럼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예, 그렇죠. 원래 정의당에서 이쪽 지역의 기초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 여론들이
이제 천병태 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출마 선언 또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천병태 나온다.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이제 동네에 계속 회자됐죠. 예, 이런 기반이 하나 있었고, 예. 또 그 새정년이나 정의당 차원에서도 이거 전 후보가 나와야 예. 이게 의미 있는 선거가 되고 또 이기면은 야권 단일로 이기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자연스럽게 저로 이렇게 후보가 단일 후보가 정해졌습니다. 네. 모범적인 단일화라고 볼 수 있는데 아름다운 단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남긴 남는군요. 예. 그 울산은 전통적으로 진보 계열 옛날 민노당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예. 그 전진기지 또는 뭐 사령부 같은 기능을 했었습니다. 또 예. 정몽준 씨는 이제 무소속으로 뭐 재벌의 힘 이런 걸 해서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긴 했지만 그런 예. 그리고 새누리당이 전통적으로 강한 영남 지역이고 그런데 진보당 진보권 지금 예. 뭐 정의당 등등 몇 개로 나뉘어져 있고 이제 무소속으로도 나오셨습니다만 어쨌거나 과거에 통합진보당이 누렸던 인기나 지지도 많이 없어졌습니까? 분산돼 있지만 잘 묶어내면 다시 옛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의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은 불찰로 인해서 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진보당에 대한 효과는 없습니다. 예. 아니 효과를 뭐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예. 진보당 지지 세력 과거에 한참 예. 전성기 때 받았던 지지를 앞으로도 어느 정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냐 하는 걸 여쭤봤습니다. 과거의 진보 우리 계열들의 지지는 저희들이 단결만 하면 지금이라도 네. 상통합하고 단결만 하면 지금이라도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요번에 새정치연합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후보는 없었습니까? 예비등록 단계나 이럴 때? 예, 새정치연합에서는 자체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저희 청취자분이 인터뷰를 질문을 하나 주셨습니다. 예.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예. 저는 울산 중구 나 선거구,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자께서 출마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 그 남해동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예. 어제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 김선수 기초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자격을 잃게 되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에서는 뻔뻔하게도 이재철 씨를 후보로 냈습니다. 아주 뭐 추운데도 열심히 선거운동 하셨던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공약은 잘 지키시리라고 믿겠고 예. 이번 보궐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 새누리당의 김선수 전 기초의원, 즉 이번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 제공자죠. 예. 그 전 기초의원에게 선거 비용 청구 소송 낼 의지 있으십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까? 그렇죠. 네. 예.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최종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도 정치권에서 이걸 지금 논의는 했는데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 법제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것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할 당연한 그 유권자의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는 정당한 요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적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청구를 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소송의 문제로 될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법적 검토는 좀 해봐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원인 제공 후보가 있는 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사리에 맞다. 거기까지는 지금 정치개혁 차원에서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거는 최소한 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여쭙겠습니다. 예.
이번 임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뭐 정의당이나 또는 진보계열 정당으로 들어갈 용의는 있으신지 이 두 가지입니다. 당분간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우리 전체 진보 대통합을 저는 촉구하고 싶고 또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정당 진보당이나 아니면 뭐 새정년에 들어갈 의향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바라고 있는 이제 생활정신 기초 의원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대의구인 우리 의회가 본연의 역할들을 즉 견제와 감시의 역할들을 제대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네. 제가 그 모범을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선거 때 얘기했던 공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약들을 추진하고 특히 이 아파트 공동체 마을 만들기나 마을기업 형태의 문화카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네. 주민자치 생활자치 그리고 주민자치단체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이런 형태의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느 선거든 힘들지 않은 선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선거란 없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사자는 사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외면 속에 치러졌지만 모든 후보자들은 최선을 다하셨고 전병태 당선자의 단일화를 통한 승리,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작하게 될 의정 생활에서 포부 잘 펼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 중구 12.8 재선거구에서 당선된 나 선거구의 천병태 기초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쓸 수 있는 시간은 3분 42초 남았습니다. 선만님, 청라에서님, 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인사해 주셨고요. 벼룩님께서는 타 공중파의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인력과 시설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력과 시설, 그런 수준으로 만드는 이강윤의 오늘이 아닌가 싶다 이러셨고, 생명나무님께서는 간판 프로 10위 이내로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 갖지는 말아주십시오. 버겁기도 하고요. 못 되면 좀 여러분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자, 잘 될 거야님 이 소식 전해줬는데 정말 화나는 일이네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조원동 씨, 유명한 경제관료 출신입니다. 조원동 씨가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까지 불응했고 피해자는 뺑소니 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원동 씨 바로 풀려났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해도 석 풀려났을까요? 박근혜 측근은 무법천지입니까? 이렇게 물으셨고,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분의 리플은 이렇답니다. 시방새 세상이네. 신창원은 어릴 적 썩은 수저를 물고 나서 배고파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소년원에서부터 어두운 인생의 역경을 살았지. 그런데 힘을 끼얹은 놈이라 백사발이네 그려라고 골뱅이 서주호님, 그리고 러브라이프 690514님, 트위터 아이디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잠시 뒤로 주춤거리는지는 모르나 결국은 앞으로 간다는 신념을 믿으십시다.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고요. 안치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들으면서 작별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